펀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요 당사 오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직 펀드 액수가 차질 않아서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김병자 동지가 딱 뭐라 그러냐면, 펀드 가입할 거 있으면은 특별 당비를 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고비인 것 같아요. 우리 동지님들이 저만 그런지 또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펀드에 가입할 돈이 있으면 특별 당비를 내야지 왜 펀드를 하느냐 하는 그런 그 뒷말을 들을까봐, 그런 뒷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해요. 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원 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는 우리 공화당 적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며칠 하다 말 거면 있는 거 털어서 내버리고 말면 되는데, 우선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 가면서 내 생활을 유지를 해야 당원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서너 달 내 그 학원 운영이 안 돼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항상 비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벌써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2달 문을 닫았잖아요. 닫으면 수강료가 재료인데 월세를 깎아주거나 월세를 안 내거나 기본적인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사용료, 전화비, 공동 관리비 이런 건 고정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데, 월세까지.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말한 펀드를 할 거면 왜 그걸 특별 당비를 내라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합리화인지는 몰라도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당원 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닌데 제 종잣돈까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긴 당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인데, 그거를 쫓고 이제는 전쟁 시기에 돌입했으니까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펀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도 명칭이 비펀드로 나오는데, 그 이제 첫 번째 갈등 요소는 해소가 됐죠.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그런다기보다 내 생활을 영위해야 당원 생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고, 두 번째 또 갈등 요소가 뭐냐면, 이 펀드가 뭔가 도대체 몰랐어요. 왜냐면 이 경제에 관해서는 세세한 건 잘 몰라요. 이제 경제 원론은 그 교양 과목으로 배웠으니까 이제 원론 같은 거는 좀 뭐라 그런 거 아는데, 근데 그건 이제 경제 원론이고, 요런 이제 디테일하게 강론에 들어가서 펀드니 뭐니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펀드라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공화당이 내세운 비펀드라는 말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이게 상업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고 정치 관련 펀드니까 정치 펀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놔서 정당의 펀드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또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일반 주식 펀드 같은 것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펀드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걸 이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정치 펀드는 살펴보니까 우리가 설령 최악의 경우에 선거 비용을 정당에서 보존을 받지 못하더라도 10%인가 15%인가 뭐 그래요. 그렇게 이제 국가로부터 선거에 든 비용을 보존받지 못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한 거니까 법률적으로는 보존을 받지 못하는데, 정치 펀드인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건 우리 공화당에서 보존을 해주는 거다라고요. 그 비근한 예로 뭐냐면, 저기 강용석인가? 걔도 한번 개인적으로 정치자금 펀드를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득표율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법률적 못 미쳤다든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손실을 봐야 되는 건데, 얘가 정치인이니까 자기 사재를 털어서 전부 이자까지 전부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예로 봐서 이 펀드는 원금 손실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갈등 요소가 해소가 돼서 이제 일요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아침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일쯤 좀 펀드를 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예요.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갈등 요소, 우리 집사람이 말했던 그럴 돈 있으면 특별 당비를 내라. 근데 그 말이 아주 목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 당비를 내는 것하고는 달리, 이 돈은 내가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종잣돈이니까 특별 당비를 내야 할 돈은 아니고, 이거는 그런 이유니까는요. 그것마저 없으면 당원 생활도 못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학원문을 닫고 월세도 못 내고 내가 벌이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당원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유튜버도 찍을래도 돈이 사실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특별 당비와 펀드는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 당을 위한다는 것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유교적인 관념에 젖어서 돈에 대해서는 좀 체면 치레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펀드를 했는데 그러려면 특별 당비를 내지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건 일반 금융상품하고 달라서 정치 펀드니까 우리 공화당이 설령 최악의 경우에 예상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건 다 보존을 해줄 거예요. 근데 동지님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설령 국회의원이 하나가 없더라도, 김경자 동지는 그렇게 말하대요. 우리는 그 당 대표만 있으면 되니까, 조원진 대표만 있으면 되니까 없어도 된다 막 내지르는데, 이제 20석 이상 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갈등 요소도 해소가 됐어요. 펀드는. 네, 이진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최근에 좀 감동을 받은 일이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찍다 보면 방송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요. 그 순간은 순간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 찍는 부분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없는데, 어제 들어가서 양평 시민의 소리에서 인터넷 생중계한 게 있어서 한번 봤거든요. 아, 진짜 우리 동지님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셔가지고요, 댓글 투쟁들을 하시는데, 거기서 감동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양평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 이제 동지님 요 인터뷰 며칠 전에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 연세가 88이세요. 88세.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혼신을 힘을 다해서 뛰고 계세요.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노고를 이끌고 당보를 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일이 생각이 나서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보자 토론을 하는데 동지님들 보셨다시피 딱 변 후보님 모두 발언 차례가 딱 되자 첫 일성이 정의당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새 후보놈은, 다른 후보놈들은 뭐 정의당에 대해서는 건드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먼저 완판치 딱 날리고 시작을 하시는데 얼마나 통쾌하든지요,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그 방송 촬영하기 전에 조금 일찍 갔어요. 자리를, 이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좀 정면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화면 잡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일찍 갔는데 벌써 그 주최 측 장비들이 리허설을 하느라고 쭉 중앙에 놓여 있어서요, 제가 조금 그 양보를 받았어요. 거기에 나 여기서 촬영할 거니까 좀 옆으로 가라 해서 그나마 그래도 가운데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노란 옷,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촬영할 정서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 옷 입은 애가 들어오는데 불렀어요. 걔가 장소를 못 잡아서 내가 이 옆으로 좀 갈 테니까 옆에 와서 촬영을 하라, 내 옆에서 하라. 그리고 이제 넓은 중견 유튜브의 아량으로 정의당에서 왔지, 그리고서 이제 자리를 좀 내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변 후보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정치나 이념 사상적으로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그 후보자나 그 운동원들이나 다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안면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친분도 있고 그래요. 아주 우리 그 중앙에서 투쟁할 때 원수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해줬는데 걔네들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슬쩍, 야, 니네는 좋겠다. 그 득표율이 여론조사, 득표율이 아니고 여론조사 높게 나와서 좋겠다 그랬더니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며칠 전에 여론조사 보고 7%인 줄 알았더니 3%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네가. 그러니까 최근 엊그제 여론조사에서 3% 떨어져가지고 아주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고를 한마디 해줬죠. 내가 적이지만 내가 한마디 충고해 줄 테니까 들어보겠냐 그랬더니 무슨 적이냐고 동네에서 말해달라고 해서 딱 한 가지만 말해줬어요. 니네가 조국 편든 거, 그거 왜 조국 편들었냐, 그 조국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그랬더니
걔네들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일부 그 조국 바를 제외하고 정의당 애들도 그 잘못된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한 애가 누구냐면은 정의당의 후보 말고 후보 바로 밑에 있어 이제 총괄 지휘하는 애로 보였어요. 노란 옷 입고 온 애는 딱 걔 하나였으니까는요. 근데 원래 그런 빨갱이 애들은 전면에 나서는 애보다 뭐 무슨 부자 붙은 애들이 실권자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공산당 당수보다는 공산당 비서 뭐 이런 게 높잖아요. 그리고 부장보다는 부부장, 뭐 부자 붙은 애들, 비서 뭐 요런 애들이 뒤에 있는 애들이 실권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도 아마 그런 후보보다는 얘가 이제 그 당 조직에서는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애로 보였거든요. 근데 걔 얘기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요번에 정의당 애들도. 근데 뭐 우리 정의당이 우리 상대는 아니죠. 뭐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 어른으로서 그냥 넓은 아량으로 양보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이제 걔네들이 우리 변 후보님 생각은 좀 다른데 그 정의당이 열심히 함으로써 또 민주당 표도 좀 갉아먹고 그러라는 의미로 격려도 해주고 그래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마찰 없이 서로 잘 끝날 때도 쫓아와서 또 인사까지 하고 그래서 잘 헤어졌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펀드에 관한 거 그렇게 해서 제 의사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동지님들도 조금 이게 의사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주절거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요. 4시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님들, 이진웅님, 김혜진님, 호호김님. 근데 이번에 어차피 뭐 공탁금도 다 냈고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가야죠. 이제 해서 꼭 반드시 우리 변성근 후보님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동지님들과 같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4시에 뵙겠습니다.